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팀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체 공휴일이 시장에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월요일 안 쉬었으면 우리도 진짜 거의 뭐 블랙먼데이 얘기 나오는 게 주말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날 쉬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덜 피곤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내림폭이나 오늘 내림폭은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올랐었던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이 정도 상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이번 악재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후폭풍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파생 상품 시장 얘기는 접어두고요. 지난 주말에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어떠한 그런 말씀들 조치를 취하시기 이전에 금요일 미국 시장까지는 상승 추세 지속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지표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개선이 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그렇다면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땐 가장 좋았던 흐름이죠.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시키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금리 인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날 뭐 트위터로 뭐 좋은 말씀들,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날리고선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강세장이 지속이 됐는데 주말에 갑자기 반전이 돼버린 것이죠.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금요일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확대 해석이겠지만, 그와 바로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그러한 면,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좀 혼선이 되고 혼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소비재 그래프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왜 만들어 봤냐면은 이게 주도 업종으로 그동안에 계속 제가 지켜보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업종인데, 이것이 약간 흔들거리면서 무너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주말의 모습은 이 수평으로 붉은 선을 그려놓은 그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붉은 수평은 2018년의 고점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조정을 받으면은 저선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면 시장은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것이 어제 주초에는 한번 반등, 붉은 선으로 이렇게 반등을 보였지만 어제 장에서 무너뜨려 버렸죠. 해가지고 지지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지표를 악화시키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후에 빨간색 수평선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림만 봐도요. 해서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이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구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중국 쪽으로 돌아와봐도 상해지수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1월 이후에 상승폭 만들었었던 거에 50% 되돌림 자리였고요. H지수 같은 경우도 38% 피보나치 비율 조정 비율의 38% 선을 하한 선을 지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하고 H지수가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 38% 조정을 보이고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초반에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연휴로 인해서 악재가 상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1월 이후에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조정폭도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H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지수보다 좀 적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좀 탄력이 좀 덜했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현재 시점 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한 가지 꼽는다면은, 지금 원화 이 절하 탄력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탄력이요.
그게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틀째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원달러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이 이제 9만 계약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시점으로 19,000계약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흐름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고점 형성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반전이 나타나지 않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약간 작은 반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어떤 큰 흐름의 반전의 시작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한 건 사실인데 이 흐름이 더 악화될 것인지 그리고 저점을 형성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지금 환율 쪽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투자자분들이 좀 지칠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좀 관심을 좀 지속해서 오히려 더 변화가 어떤 쪽에서 나타나는지 좀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양국가 간의 파국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업종 위주로 미국 증시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오히려 뭐 오르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이게 IT 업종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IT 업종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게 직격탄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대표님? 예, 맞습니다. 이게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면은 중국 쪽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IT 업종 이게 항상 흔들흔들하면서 변동성이 커지죠. 아까 봤었던 경기 소비재하고 더불어서 IT 업종이 올해 1분기를 끌고 온 그런 업종이다. 미국 쪽이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 시즌 초반에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업황에 대한 전망도 약간 좀 후반으로 오면서 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쪽조차도 약간 좀 흔들흔들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실적이나 수출 관련한 지표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했었는데 중요한 타이밍에서 미국 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정체 상태 내지는 좀 꺾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 시장에서 IT 업종의 위치하고 역할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뭐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서 좀 약간 타이밍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정의 깊이를 어디까지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IT 업종이 올라섰던 그런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도 있었지만 1월부터 올라왔었던 상승 요인들을 놓고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FRB의 통화 정책 완화도 있었고 또 이머징 마켓 쪽에서 보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도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나타났었던 원자재 시장이 회복하면서 상품 시장 때문에 올라온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 모멘텀이 약간 약화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다 약화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나 이슈 같은 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FMC 회의별 목표금리 변동 확률 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특정 달에 목표금리 확률을 이렇게 특정 달의 FMC 특정 달의 회의의 목표금리 변동 확률을 제가 표를 구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표를 보면은 2019년 6월부터 보시면 12월까지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금리 동결 확률입니다. 그것이 90% 2019년 6월 90%로 해가지고 12월까지 41%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노랗게 변하고 옆으로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 확률이 2020년 1월에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표를 보여드렸지만 회의 때마다 이 수치가 틀려지고 막판에 저렇게 한 칸 더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하고요. 12월까지 동결이 가장 높지만 그것이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은 6월에 90%에서 12월에는 반토막이 난다는 것이고 1월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FMC 회의 이전처럼
마찬가지로 인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OMC 회의 이번에 회의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달라진 것은 단기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단기 전망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는 게 맞는데 9월 이후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분기 이후에 나타났었던 상승 요인 중에서 대부분의 요인은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뭐 반전이 된 것, 무역 분쟁 같은 건 반전이 된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흔히 매파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완화 정책이 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에서 해석이 실질적으로 저런 금리 인하 확률을 놓고 보면은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9월 이후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FRB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 포함해가지고 상품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약화의 일조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단순히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이래가지고 뭐 지표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뭐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를 자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타겟으로 해야지 과거 경기 위축 국면에서 이렇게 완화 국면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주가가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설 때 2011년하고 2014년에 경기 위축 국면에서 확장으로 돌아설 때 사상 최고치 주가가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 무역 분쟁 같은 그런 정치적 이슈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 변수하고 맞물리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가 간접적으로 촉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또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정치적 이슈는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가 이번에는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8년에 분쟁이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주가 조정을 보이고 올해 4월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업종들이 다 미국이 정점을 기록한 다음에 회복하는데 8개월이 좀 소요가 됐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에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일을 더 확산이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어제 대표적으로 뉴욕 시장에서 크레딧 스위스 증권이 거세 인상 품목을 정하는 데만도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된다라기보다는 반전 타이밍을 주목하고 증시 하락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 생각에도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 여쭤봐야 될 텐데 실적 오늘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예요. 뭐 코스닥 기업들은 아직까지 공시 안 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악재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워낙에 뭐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상저, 하저 아닐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상저하고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가 이번 실적 시즌 초반에 코스피 시장 영업이익 올해가 한 120조 원대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110조까지도 한 10조 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턴어라운드 가시화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IT 업종만을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 3분기 같은 경우는 연말 효과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IT 경기가 좋은 게 생산은 3분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아직도 전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2분기에 바닥을 형성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3분기 쪽으로 좀 이동해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타이밍에서 3분기 들어서면서 6월에 FOMC 회의 지나면서 금리 인하 재료가 가세되고 또 그 이후에 통화정책,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된 그런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것이 6월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좀 가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긴 한데 우리가 6월 달 이후에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생각한다면은 5월에 큰 결정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오히려 통화정책 회의 같은 그런 쪽에서 정책적인 미국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반 조정이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좀 가능하면서 차후를 위한 그 기회를 찾는 그런 기간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